충남 세종의 한 군 부대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로 훈련병 1명이 사망하고 교관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원인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OBS와의 통화에서 국군 수도병원에서 시신을 부검했지만 훼손이 심한 데다 부대원들도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수도병원을 찾아 빈소를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한편 팔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교관도 만나 격려했습니다. 육군 모사당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에도 훈련이 강행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자료를 내고 지난 23일 오후에 훈련병 6명이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돌던 중 1명의 안색이 나쁘다고 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관계자도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한 가운데 수사당국은 부검 결과를 받는 대로 현장 간부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수처가 이른바 VIP 경로서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은 해병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증언을 토대로 김 사령관을 2차 소환해 조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질 조사도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가 확보한 VIP 경로설 관련 증거와 진술을 놓고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VIP 경로설 언급 녹취 파일이 수사협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VIP 대통령으로 드러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를 대신해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을 향해선 오는 28일 재의결에서 찬성으로 답변할 차례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등지고 반대 표결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휩쓸려 불의한 권력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5당 초선 당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국회에서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 공수처를 출범시켜놓고 이제 와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 특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어떻게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 공세에 지나질 않습니다. 당 지도부가 역할을 나눠 개별의원 접촉을 진행하는 가운데 본회의 재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장병 순직 사건 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면서 당초 8명이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습니다. 당시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묻지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이게 정상입니까?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 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쓰는 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입니까? 만장일치 아니면 결정을 못합니까? 명백한 위헌행위 아닙니까?
민주당은 22대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양곡관리법과 가맹사업법 등 3개 쟁점 법안들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세월호 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산무 법안들이었습니다. 대통령께 제2요건 행사를 건의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깜깜이 심사로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고 자기 편만을 챙길 가능성을 크게 일어났습니다. 운동권 셀프 특례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을 벼르고 있다며 거부권을 탄핵의 발판으로 삼아 대통령을 흔들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외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밝히고 태블릿 PC에 빗대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탄핵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의 전화 직후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과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 이뤄졌다며 대통령의 직접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으로는 기소되지 않은 권한이 있죠. 그러나 기소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임이 분명하다. 야권은 22대 국회 개헌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는 일상적인 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왜 이정수 장관과 대통령이 통화했냐를 문제 제기한다면 이거는 중요한 논점을 벗어난 거죠. 새로운 사실을 공수처가 밝혀내고 있는 만큼 특검 필요성의 명분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께 내놓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특검 부결로 급한 불은 껐지만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라는 새로운 불씨가 더해지면서 최상병 사건은 22대 국회에서도 여권의 힘겨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항명 혐의 군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오후 12시 7분과 43분, 57분 세 차례 총 18분 넘게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통화를 전후에 박 전 단장은 해임 통보를 받았고 사건 기록은 다시 군 검찰로 이첩됐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7월 31일에도 이 전 장관은 02-800번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를 받고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통화를 마치고 곧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했고 박 전 단장의 언론 브리핑은 취소됐습니다. 수사 외압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자 이 전 장관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고 이첩 보류, 항명죄 수사 지시 등도 모두 이 전 장관이 결정해 통화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통화에 대해서도 이상한 시각은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선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고 밝혀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립니다.